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태와 김기식 금융원장 사태에 대응해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드루킹 사태에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이 폐쇄했던 자신의 블로그를 공개 상태로 전환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오늘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최 의원님, 이 드루킹 관련해서 지금 1월에 공감수를 조작했다가 처음에 문제가 됐는데 곳곳에서 1월 이전에도 매크로를 사용했을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뭐 조직적으로 했든 만약에 조직적이라는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1월 이전에 불법 댓글이나 뭐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후폭풍이 더 커질 염려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곳곳이 아니고요. 예. 지금 드루킹이 대선 전에 댓글이나 뭐 이런 조작을 했다고 증언한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예. 하나가 딴지일보예요. 예. 그 딴지일보에서는 수동적으로 뭔가를 조작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예. 좌표를 찍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퇴출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딴지일보는 매크로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팟빵 순위 조작이에요. 예. 드루킹이 무슨 팟캐스트를 했던 모양이죠. 예. 그런데 그 순위 조작을 하기 위해서 기계적 조작의 흔적이 있어 보였다. 예.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팟빵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 초기 단계에 이렇게 매크로로 보였다. 예. 이게 그냥 사람이 찍는 것과는 다른 흔적이 있어서 즉시 차단해버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곳이 두 군데인데 매크로 사용 의심 정황은 팟빵 순위 조작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요 과정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는 팟빵이 금방 순위 조작하는 걸 기계 조작하고 있다 알았다는데 네이버는 한동안 방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저로서는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팟빵은 금방 알겠더래요. 아무리 사람이 그 내용이 좋아서 그 합산 매크로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 합산 매크로건 아니건 매크로 조작은 기계적 조작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패턴하고 다르답니다. 그래서 금방 알게 된대요. 관리자는. 근데 네이버는 더 정밀한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알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푸는 한 축이 네이버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 경기 성남 경찰서에 그러니까 경남 고발한 것은 1월 달에 문제가 된 매크로 조작 의심 자료를 넘기면서 수사 의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 조작과 관련하여 제일 처음에 수사 의뢰를 한 게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말씀하신 대선 이전에 네이버에 매크로 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먼저 얘기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드루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크로가 문제된 것은 올 1월부터입니다. 그 트윗이나 SNS 찾아보시면 올 1월부터 네이버에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넘쳐나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와 통화를 해보니 그분은 이 포탈이나 댓글 어뷰징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막으면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온라인 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SNS 어뷰징은 특별하게 우리 전체가 관리하고 법적 틀을 만들어서 제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좀 초창기에 팟빵 순위 조작 같은 거는 좀 부실해서 쉽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걸 김경수 의원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경남도지사 뭐 오늘인가요?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고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하고 주고받은 소위 그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앱을 이용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대는데 그게 지금 김경수 의원의 얘기는 다 지워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공을 해서 무슨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왜
오사카 총영사라는 고위직의 외교관 자리 인사청탁까지 받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 말로도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예. 드루킹으로부터 그런 인사청탁과 관련한 협박까지 받게 됐는지를 본인이 먼저 밝혀야죠. 지금 경남도지사 뭐 선거운동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은.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경수 의원의 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태도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찰이 통화 내역도 살피지 않고 휴대전화만 본 다음에 통화한 기록이 없다. 이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텔레그램 내역은 또 검찰에 넘기지도 않았었고 휴대전화는 넘겼다 다시 돌려받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자세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휴대전화가 170여 대가 사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170여 대를 일일이 다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디지털 포렌식이든지 뭐든지 그걸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증거 자료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 수사팀이 뭐 5개 팀으로 더 불어나면서 이 검찰에 제출했던 휴대폰을 다시 가져와서 증거를 다시 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요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삼으려면 왜 그 170여 개 휴대폰 내용을 일일이 다 검수하지 않고 보냈냐 요게 문제지 돌려받은 건 수사를 잘하려고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경찰이 석연찮은 부분에서 텔레그램 부분 아까 보안성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카톡이요. 카톡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를 그거를 정부 여당 쪽에 과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란이 엄청 크게 일었어요.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에 많은 분이 망명해서 망명객 숫자가 300만 명 정도 됐는데 텔레그램을 써보시면 텔레그램 비밀 대화 방은 자동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동 삭제. 그래서 1초, 2초, 3초 본인이 설정하면 3초를 설정하면 3초 지나면 데이터가 다 삭제되고 없어져요. 그리고 텔레그램은 그 삭제된 내용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텔레그램을 쓰고 비밀 대화의 경우는 그 삭제 기능을 2초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2초 만에 삭제돼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텔레그램이 그렇게 보안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명 가서 쓴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텔레그램을 조사해서 A4 뭐 30장 분량의 메시지가 오갔다. 처음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다가 주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냈다. 김경수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안 읽은 경우가 많고 가끔 그냥 고맙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한 정도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김경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추적을 했다. 그런데 그게 뭐 김경수 의원 쪽에서 나갔다. 그걸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크로 조작을 김경수 의원 지시에 의해서 했다 대선 전에 이게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는 뭐 누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되고요. 거꾸로 뭐 김경수 의원이 결백하다면 지금 이 자체가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의 연관성은 사실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복골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던 거는 맞죠. 그리고 수사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드rum나무 출판사에서 경찰이 갔을 때 현장에 있던 휴대폰만 170여 대예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 송치한 게 134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분석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보낸 거죠, 같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문제된 부분, 그러니까 뭐 이 추천수 그 평창 올림픽 관련된 부분은 송치를 하면서 경찰에 이 부분은 그 휴대폰
170대나 돼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추후에 다시 송치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속 수사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예. 그냥 아무 조사도 없이 보냈죠. 그리고 30몇 대는 또 돌려줬어요. 예.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그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언론사에 의해서 오히려 민주당원들이 이거를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문제화 되니까 이제 와서 검찰에 보냈던 휴대폰을 다시 달라, 우리가 해보겠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경찰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게 맞고요.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이제 하는 척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텔레그램이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제 말씀은 텔레그램은 그 본사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텔레그램 본사 서버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김경수 의원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자동 삭제 기능이 있더라도 그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삭제를 해도 되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물론 해봐야 되지만 예. 삭제했던 메시지를 다시 되살려 봐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두 사람이 주고받았는지를 정말 떳떳하면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을 자진 제출해야죠.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해봐라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본사 독일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적어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이제 2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공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예. 말씀이세요. 이 모든 것은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드루킹의 사기, 저는 뭐 디지털 사기단이라고 보는데 예. 그것도 디지털 정치 사기단. 예. 그런데 그 드루킹의 행태,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대응 방식,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대응 방식이 네. 모든 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평가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김경수 의원이 지금 뜬금없이 내 핸드폰 자 이거 검사하세요 이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온라인 민주주의를 위하여 온입당법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더 온라인의 영향력이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어뷰징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철저하게 이거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누구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 입장과는 상관없이 특검이든 뭐든 다 받아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이거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걸 김경수 의원을 찍어가지고 네. 지금 뭐 드러난 물증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자진해서 내라. 그럼 이거 웃기잖아요. 낸다는 것 자체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김경수 의원이 제 핸드폰 드릴 테니까 조사하세요. 어디에 해야 되나요, 우선? 이거를. 그러니까 빨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이 필요에 따라 소환되면, 그리고 경찰이 핸드폰을 조사하겠다, 내라. 그럼 내는 거지. 어디에 낸다고 해요? 그냥 언론에 낸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무리한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아니, 어디 내야 되는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걸 왜 그러면 내냐고요? 아니, 김경수 의원이 지금 의혹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요. 드루킹이 온라인 사기단이라고 하면 왜 그 온라인 사기단에서 추천한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 그거 웬만한 대사직보다 더 선호하는 자리거든요. 웬만한 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 대사보다 더 선호하는 자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입니다. 그 온라인 사기단에서 추천한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기 위해서 청와대에 인사 추천을 하고, 본인 말로는 추천이라고 합니다만 인사 청탁까지 하고, 그거를 못 해주게 되니까 뭐 협박을 받았다고 하고, 또 거기에 온라인 사기단에서 추천했다고 하는 모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만나기까지 하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스마트폰을 자진 제출하면서 나는 결백하니까 내 결백을 풀어주십시오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고 말씀이 틀리셨어요.
온라인 사기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 아니 최 사기단이었다. 의원님이 그 용어를 쓰셨잖아요. 온라인 아니요. 사기단이. 아니 온라인 사기단이란 용어를 쓰는데 예. 결과에 대해서 쓴 겁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저는 이번에 그 당시에 알았고, 그랬던 건 예,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보니 드루킹이 디지털 사기단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니 아 사기단이었구나. 이렇게 된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추천했다. 이 말도 틀립니다. 보내기 위해서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거 예. 보내는 것은 뭐 다른 결정이 있어야 되겠죠. 검증도 필요하고. 그런데 추천을 받았고 그분의 경력이 서울법대 출신의 예. 우리나라 제2의 로펌, 대형 예. 로펌의 변호사고 그다음에 이분이 일본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드루킹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열성적인 그 온라인상의 야권 지지자구나, 예. 과거 야권 지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경력을 보니 얘기가 되니까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청와대에서 안 된다 그러고 잘 거절한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보니 사기단이 추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사기단을 미리 못 알아봤냐? 왜 이렇게 안목이 없냐? 김경수 의원은. 저는 뭐 이런 말은 성립이 조금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사기단을 알고 추천했다 이건 절대 아니죠.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온라인 사기단이다라고 그 사람은 디지털 정치 사기단이구나. 예. 이건 결과적으로 명명한 것이지요. 김 의원님 지금 사실 그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이 만났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민정비서관이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만났던 변호사는 오직 그 자리와 관련한 예. 인사 관련한 이야기만 했다. 근데 청와대 측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해명이 지금 협박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변호사를 만났다는 게 청와대 해명 아닙니까? 예. 근데 청와대 해명대로 하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구속돼야 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검사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에요. 협박 사건을 조사할 어떠한 사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청와대 해명대로 정말 그 변호사를 만나서 드루킹과 관련된 협박 사건을 조사했다면 그거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불법 신문이에요. 청와대 해명대로 하면 백원우 비서관은 당장 직권남용으로 구속돼야 돼요. 지금 청와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청와대의 정말 실력이 걱정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청와대 해명 자체가 백원우 비서관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거를 자백하는 형태예요. 근데 변호사 얘기는 또 틀리죠. 네. 오사카 총영사의 인사와 관련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인사 검증을 위해서라면 여당의 핵심 인사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아니면 민정수석실에 예. 이렇게 인사청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최근이에요.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 그 변호사를 만났다는 게 3월. 바로 지난달 예. 하순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걸 청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여당에서 하면 인사 추천이고 야당에서 하면 인사 청탁입니까? 뭐 야당이 청탁하신 거 지금 있으세요? 아니 지금 뭐 강원랜드 사건 지금 1차, 2차에서 그 무혐의 나니까 3차 수사팀까지 꾸려서 지금 그 채용 청탁했다고 지금 구속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지금 말씀하세요? 여당과 관련된 건 인사 추천이고 야당이 한 건 무조건 청탁인가요? 잠깐만요. 강원랜드는 아니, 일단 그 심사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가 있다는 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요. 예. 지금 이 건은 추천을 했는데 이런저런 검증을 해보니 자격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안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 안 된 걸 왜 또 그리고 만났습니까? 그럼 아니, 인사수석실에서 안 된다고 한 이후에 인사수석실에서 안 민정수석실에서 만났죠. 만난 거잖아요. 네, 잠깐만 계세요. 실력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야당이 실력을 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 말에 따르면 총영사건과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일본 문제에 관해서 폭넓게 얘기를 나눴다. 이게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면 수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무슨 법적 문제가 있다면 해당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백원우 비서관이 의도는 이분이 좀 이상하다. 협박성이다. 그거 협박도 아니고요. 반협박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그러면 그런 행태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고 백원우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냐 좀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속으로는 이 반협박성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너 왜 협박했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김경수 협박했다는데 너도 동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현실과 여러 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정황에 대해서 좀 헤아리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 그런 청와대에서 생각이 해명 들고요. 내용이 협박과 관련한 조사를 그게 했다는 게 아니고. 청와대 해명이에요. 그러면 최 그게 의원님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면 청와대에서 거짓말한 거네요. 아니요. 사실은 오사카 총영사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협박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최 의원님 주장이세요? 아니요. 말을 좀 제대로 들어주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우선 첫째. 청와대에서 협박과 관련한 이게 아니고요. 네. 김경수 의원 애초 말이 반협박성 인사청탁이 있었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런 모호한 정황이겠죠, 이게. 네. 이 모호한 정황에서 예를 들면 형사라고 쳐요. 형사가 그 관계된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누구를 협박해서 내가 지금 너 조사하러 나왔어.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속으로는 그 협박성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예. 겉으로는 탐색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왜 수사를 그렇게 일차원적으로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만남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과다한 추측이고 너무 일차원적인 해석이시다.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적합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거절하게 됐고 예. 그러니까 실패한 인사청탁이겠죠. 만일 청탁이라고 예. 봐도.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그 경력을 보고 이 사람은 뭐 한 번은 검토해 볼 만하다. 추천한 건 전 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경력이 안 되고 그러는데 추천했고 어거지로 됐다. 예. 그럼 이건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처리를 오히려 잘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김경수 의원에게만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접근한 사람이 노회찬 원내대표. 예. 노회찬 원내대표에겐 구체적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고 예. 그중에 2천만 원을 누군가를 시켜서 전달하려다가 노회찬 의원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부인 운전하시는 분께 다가가서 200만 원을 건네서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예.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안희정 지사한테도 접근하잖아요. 예. 강의를 미끼로. 그리고 처음에 김경수 의원한테 접근한 것도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접근했던 거거든요. 예. 맨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 이상한 것이 갑자기 안철수 후보를 자신이 비난한 그런 블로그의 내용들을 주로 해서 예. 오늘 블로그를 다시 열었습니다. 예. 이건 누군가 안에서 드루킹이 연 건 아니겠죠? 누군가 밖에서 열었겠죠? 예. 저는 빨리 경찰이 이 부분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말씀만 딱 예. 드리면 최 의원님께서 오늘 토론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 청와대 해명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해명이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은 인사검증 때문이 아니라 협박 조사를 위해서였다라는 게 청와대 해명이었어요.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협박 조사를 위해서 만나더라도 당신의 친구인 드루킹이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사할 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의도와 예. 방법론의 차이가 그렇죠.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좀 넘어가고 그럼에도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이 인사 시스템, 열린 인사 시스템이라고 청와대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기준, 사실 이거 가지고도 좀 야당에서는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제가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표현을 해서 이 정도 표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직 인사가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사카 총영사는 총영사라고 하지만 웬만한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멀리 있고 작은 나라의 대사직보다 선호가 훨씬 많이 되는 자리예요. 노른자위 같은 자리.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가깝기도 하고 또 뭐 일본이라는 그런 다른 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4강 대사 외교를 할 때 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 4강 대사 발표가 났을 때 아니 어떻게 외교안보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고 이게 전부 캠프에 참여했던 소위 이 외교관 자리를 전리품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총영사 자리 정도는요.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온라인 사기단들이 막 추천하면 인사 대상으로 검증 대상까지 올라가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만날 줄 정도로 이게 인사 검증 시스템도 엉망이고 이 자리에 지금 그 검증을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공기업 사장이 됐던 아니면 어떤 고위직 공무원직이 됐던 인사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그 사퇴하면서 예. 차관급 이상 그 고위공직자 중에 중도 낭만 사례가 8번째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근데 이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속도도 빠르고 숫자도 많아요.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말썽 많고 문제 많다고 항상 비판하시는 박근혜 정부 때도요. 차관급 이상 인사가 6명째 낙마자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난맥상에 대해서. 지금 김기식 원장까지 하면 벌써 8명째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패거리 문화로 이렇게 인사고 뭐고 다 나눠먹기식으로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좀 잘하시지. 국정농단까지 가져오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더 되고요. 하시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그때보다. 뭐가 더 합니까? 일단 최순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정권과의 이야기는 저희가 예, 좀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나라 외교가 외교부 관료들의 폐쇄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모든 언론이 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미일 중로 지금 관계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외무고시 출신의 폐쇄적인 외교 행태 벗어나고 개방형 직위로 이렇게 일 잘하고 있는 거 전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방향은 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린 인사 시스템은 가능하면 열어야죠, 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것을 계기로 지금 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경수 의원이 실세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최측근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개인에게 인사 추천이나 이런 게 집중된 인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런 걸 없애서 진짜 열린 인사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국민 인사 추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추천받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열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인사 얘기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린 인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비근한 예만 들면 지금 법무부 같으면 옛날에 검사장들이 하던 자리를 다 외부 개방직으로 돌렸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사실은 민변 출신들 변호사들이 지금 차관급 자리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장급 그 밑에 심의관급까지 다 개방직으로 놓으면서 특정한 정치 성향을 아주 강하게 띈 사람들이 공직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게 뭐가 다른 문제입니까?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공직이 지금 완전히 정치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법무부뿐만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의 각 개방직마다 너무 심해요. 이렇게 공직사회를 정치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 야당이니까 정치 공세 하시는 거 이해는 정치공세가 하는데요. 아니고 현실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우병우가 전권을 휘두르고 지금 우병우는 사법부 인사까지 좌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변 출신들이 자격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법무부에 들어가서 법무부에 개혁할 부분을 개혁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격이 있고 없고는 이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 아니지 정부가 않습니까? 판단하는 저희가- 거죠. 인사를 누가 시간이 합니까? 지금 많이 말씀을 사실 좀 초과가 더 듣고 돼서요. 싶은데 아니죠. 인사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예, 건데 최 그거를 의원님. 그러면 야당이 합니까? 김 의원님 저희가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한번 언제 마음대로 방송 합니까? 시간이 민변 있으니까요. 변호사님들이요. 예.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함부로 민변을 매도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두 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